감동 실화. 재미있는 퀴즈 100년 전 그날. 독립운동가 이야기. 자, 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보여요? 잘 들려요? 지금 또 온라인으로 또 많은 친구들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지금부터요 엄청 재밌고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귀를 쫑긋 열고 눈 동그랗게 뜨고 함께하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약속. 약속해볼까요? 약속. 와, 이렇게 약속한 그렇지. 거야. 네.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요, 1년 중에 가장 좋아하는 날이 언젠가요? 당당하게. 우리 혜원님 어린이날, 뭐 아기 공룡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예. 4번 친구가 우리 흔들었어요. 남자친구 한번 얘기해 볼게요. 토요일. 토요일이 좋아. 아이, 뭐 회사 다니나? 왜 토요일이 좋지? 우리 친구 왜 토요일이 좋아요? 슈퍼인트 보니까. 슈퍼윙스가 토요일 날 나오는구나. 그래서 우리 친구는 토요일 날이 좋아요. 또 다른 친구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 우리 텐트에 있는 친구들. 생일이요. 생일. 진짜? 우리 친구 생일날은 아빠, 엄마가 막 선물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네. 와, 진짜? 어떤 선물 받았어요? 책 많이 받았어요. 책을 좋아하나 보다.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이 뭐예요? 그렇지, 다 재밌게. 공룡책이요. 공룡 나오는 거. 공룡 나오는 책을 오. 좋아하구나. 그래요. 우리 친구는 생일날을 좋아하고, 오. 우리 또 뭐 여러 가지 날들이 있잖아요. 5월 5일은 또 어린이날이 있어요. 선물 받을 수 있는 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어린이날이 언제 생겼을까요? 어린이날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우리 사진으로 보이시죠? 네.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만드셨어요. 야, 중절모 쓰신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지 않나요? 왜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왜 어떻게 만드셨나? 왜 만들었지? 그 이야기가 또 궁금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좀 들을 준비가 됐나요? 네. 자, 준비됐으면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자, 지금부터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귀 쫑긋 집중해서 잘 듣기를 바랄게요. 방정환 선생님은 1899년 11월 9일 서울 아주개라는 곳에서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아주개는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의 옛 이름으로 경복궁 앞에 있어요. 정환의 할아버지는 곡식과 생선을 파는 사업을 크게 하셔서 집안이 아주 풍족했답니다. 가족도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고모, 삼촌,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어요. 정환이가 7살 때의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학교 갈래요. 뭐라고? 학교를 간다고? 야, 이놈아! 거기는 안 된다고. 거기는 안 돼. 그냥 서당이나 다니거라. 서당 말고 신식학교, 신식학교 다닐래요. 새로운 거 배우고 싶단 말이에요. 아이고, 얘야, 잘 들어봐라. 거기는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느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했거늘 부모님께 받은 이 귀한 몸을 어떻게 함부로 자를 수 있단 말이냐? 옛날엔 부모님이 주신 몸은 털끝 하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환이는 할 수 없이 서당에 다니고 있었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은 점점 더 강해졌어요. 그래서 자주 소학교에 놀러 갔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교장 선생님이 정환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녀석 참, 참 똘똘하게 생겼네. 어떻게 너 학교 한번 다녀볼래? 정말요? 네, 저 진짜 학교 다녀보고 싶어요. 이렇게 신이 난 정환이는 댕기머리를 싹둑 자르고 보성 소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시던 할아버지도 더 이상은 말릴 수가 없었죠. 정환이는 학교가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책도 아주 많이 읽었어요. 10살 때는 친구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하는 토론 모임을 직접 만들기까지 했답니다. 자, 하지만 정환이가 11살 때 일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사업이 갑자기 실패를 하면서 정환이네 가족은
허름한, 아까 풍족하게 잘 살았다 그랬는데 허름한 초가집으로 이사를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하루에 먹을 끼니가 없어서 옆집으로 먹을 것을 꾸러 다니기도 하고 산에 가서는 뗄나무를 떼다가 갖다 팔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정환이의 어머니까지 병에 걸려서 누워 계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정환이는 학교마저도 다닐 수가 없게 됐는데요. 17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정환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에서 글씨를 반듯하게 옮겨 적는 일을 했습니다. 그땐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죠? 조선이라고 불렀는데요. 조선총독부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본이 이렇게 만든 기관이었어요. 정환이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 한 명을 사귀었는데 바로 유광렬이라는 친구였습니다. 너무 이상해. 너무너무 이상해. 아니, 일본 사람들은 왜 우리 땅을 이렇게 조사하고 기록하는 거야? 그야 우리 조선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지. 뭘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도둑질도 할 수 있잖아. 우리는 도대체 언제쯤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조선총독부 일을 그만둔 정환은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천도교 예배당을 다녔는데요. 천도교 우리 친구들은 알아요? 천도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라며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종교입니다. 예배당을 열심히 다니던 방정환은 아버지 친구분의 소개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나이가 19. 장인어른은 천도교 교주면서 독립운동가였던 손병희 선생님이셨어요. 방정환은 장인어른을 따라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죠. 1919년 이른봄 3.1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뜨겁게 일어났어요. 손병희 선생님은 민족 대표 33인을 대표해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셨습니다. 우리 조선은 독립된 나라이고 조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노라.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만세 물결이 가득하던 그때 일본 경찰들은 아무 무기도 들고 있지 않던 조선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감옥에 끌려갔답니다. 어떡해. 마음이 아파요. 예. 또 몸을 피한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작은 골방의 동지들을 불러 모았죠. 억울하니까. 여기서 그만둘 순 없어.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조선 사람들에게 독립신문과 독립선언문을 인쇄해 모두에게 전달합시다. 그래서 3.1 운동을 알리고 독립의 의지를 일깨웁시다.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방에 몰래 인쇄기를 가져다 놓고 독립신문과 독립선언문을 찍어냈는데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일본 순사들이 이 사실을 눈치를 챘죠. 방정환, 여기서 독립선언문을 인쇄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사실대로 말하거라. 여기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왜 아무것도 없지? 얘들아, 안 되겠다. 샅샅이 뒤져라. 일본 순사들이 열심히 뒤져봤지만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똑똑한 방정환이 일본 순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쇄하던 기계를 우물에 던져버려서 흔적을 싹 없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방정환은 감옥에 끌려가서 심한 물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았답니다. 다행히 증거가 부족해서 일주일 만에 풀려났지만 그 뒤로도 일본은 계속해서 방정환을 감시하고 괴롭혔어요. 할 수 없이 방정환은 우리나라를 떠나 일본 유학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동 미술을 공부하러 간다고 했지만 사실은 일본에 있는 똑똑한 조선 유학생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자, 이렇게 일본에서 방종하는 조선의 유학생들과 함께 색동회라는 어린이 운동 단체를 만들고요. 어린이라는 잡지도 만들었습니다. 뭐 동화, 동시, 퀴즈, 게임까지 재미있는 내용이 한가득이었죠. 그래서인지 조선에서는 어린이 잡지는 그야말로 인기 폭발이었어요. 그런데 왜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 잡지를 만드셨을까요? 대답할 친구 한번 손 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왜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왜 어린이 잡지를 어린이 잡지를 만드셨을까요? 만드셨을까요? 왜 선생님께서 어린이를 너무 좋아해서요. 어린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그렇죠. 어린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잡지까지 만들어 본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네네네.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잡지를 만든 이유는요. 100년 전 조선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우울했고 슬픈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또 엄마 아빠가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또 맛있는 것도 해주고 진짜.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참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해버리고 아이들에게 힘든 일을 시키기도 했어요. 돈이 또 없어갖고 자식을 또 남의 집에 팔기도 했고 네. 일본 사람들은 또 공장에 일을 시키려고 아이들을 취직시켜서 마구마구 부려먹었다고 합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그런 조선의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시켜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되찾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요. 1923년 제1회 어린이날 방정환은 어린이날 선전문을 발표했어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세계 최초의 아동 인권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다 함께 만세도 불렀죠. 어린이 해방 만세! 어린이날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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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를 해방하라! 어린이날 만세! 어린이는 조선의 희망이다! 분명 어린이 행사라고 했는데 어째 분위기가 꼭 3.1운동 같은데 이거 막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으리 어린이날이라니까요. 동화도 들려주고 동요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선물도 주고 1년에 하루 딱 하루 어린이날 좋잖아요. 자, 이렇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전국을 돌면서 강연회와 어린이 행사를 열었는데요. 선생님은 또 재밌는 동화도 잘 쓰기도 했지만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들 신데렐라 이야기 아나요? 우리 신데렐라는 어려서. 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새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이겨낸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아이들도 어른들도 심지어 감시를 하던 일본 순사도 듣다가 펑펑 울었다지 뭡니까? 일본의 감시가 점점 더 심해져서 어른들의 독립운동은 할 수가 없었지만 대신 어린이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운동을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이 그거를 알아버렸어요. 1937년 어린이날은 폐지가 되었고 광복이 된 후인 1946년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정환 선생님은 너무 무리한 탓에 1931년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걸 보시지 못하고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어린이를 잘 부탁해 였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우리 어린 친구들을 사랑했는지 우리 친구들 그 사랑 느낄 수 있겠나요? 지금까지도 이런 방정환 선생님의 뜻은 쭉 이어지고 있어요. 내년이면 어린이날 100주년이 되는데요. 어린이를 통해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독립운동가 방정환 선생님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약속!
어떻게 이야기를 얼마나 잘 보고 들었는지 다 같이 한번 퀴즈로 또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오, 예. 퀴즈! 지금까지 이야기 쌤들이 들려줬던 이야기를요, 친구들 퀴즈를 낼 건데,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얼마나 집중을 했을까요? 네, 방정환 선생님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1번 어린이, 2번 어린 녀석, 3번 꼬마, 4번 귀요미 이렇게 나오고 있죠. 바로바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뭐 나오자마자 바로 눌렀을 거예요. 정답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오. 너무 어려워서 야, 이 수준 높은 문제를 누가 맞출 수 있을까? 이 어려운 문제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어린이일까요? 어린 공개해주세요! 녀석일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어린이. 네, 어린이. 아, 어렵다. 그렇죠, 어린이. 기다리세요. 기회가 다음 문제 많아요. 준비했어요. 굉장히 역시나 기회가 많아요. 이번에도 그렇죠. 두 번째 문제 갈게요. 현재 어린이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예, 1번 5월 1일, 2번 5월 5일, 3번 5월 15일. 오,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 예, 자, 과연 정답은 뭘까요? 5월 정답. 1일인지, 5월 5일인지, 5월 15일인지. 볼까요? 정답 공개해주세요. 자, 정답은 5월 5일. 5월 5일. 아, 5월 5일. 친구들, 문제 한번 더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고 어린이를 잘 키우는 운동을 한 이유는 어린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서 조선의 땡땡과 번영을 이루기 소망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땡땡,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주세요. 자, 이번에는 주간식이에요. 땡땡. 주관식인데, 자, 우리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과연 우리 여러분들께서 답을 어떻게 쓰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통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발을 위해서도 있고요. 예, 평화, 행복, 인권을 위해서, 풍요를 위해서, 예, 뭐 여러 가지의 역할을 위해서 뭐 다양한 답변들이 있는데요. 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정답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정답을 보시죠. 정답은요. 독립, 해방. 요거 인정됩니다. 예, 어떻게 오늘 어린이날을 만드신 독립운동가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었나요? 친구들 재밌었어요? 네, 사실 네, 재미와 그러게요. 감동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동화도 잘 쓰시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도 잘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로 그림책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예, 멋지네요. 그림책을 우리가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네, 친구들 늘 건강하게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코로나 잘 이겨내서 다음에는 만나서 또 이런 시간 가져보기로 약속해요. 예, 우리 모든 분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방정환 아저씨. 이 그림 방정환 선생님이고 사람들이 태극기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